블랙핑크가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스케줄 조정은 잘 해야 될 것 같다. 전 차라리 네. 안 들어가고 블랙핑크의 블랙 레이블이 뭐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는 좀 어쩔지 모르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랑 또 뭐 히트 치고 이런 건 좀 다른 그죠. 영역이거든요. 작고 네. 프로듀싱이랑 틀린 네, 거죠. 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감당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블랙 그러니까. 레이블이 모든 걸 다 맡아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소미 씨 말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블랙 레이블에 좀 있어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솔로는 여자 솔로는 그쵸. 없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인하우스 프로듀서의 인력만으로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지금 조금 약간 임계점이 좀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블랙핑크 한쪽은 소미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블랙핑크는 외주로 돌리고 YG한테 지금 외주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약 관계로 있는 걸로 아는데 협력 업체 관계로 협력 업체로 그냥 있는 게 왜냐면은 블랙핑크가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워낙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책임지려면 이제 또 부담감이 엄청날 텐데. 그러려면은 회사가 변신을 해야 돼. 그니까요. 네, 회사가 확장돼야 돼. 매니지먼트 인력 취용은 해야 되고 기획 인력 취용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블랙핑크만 전담하는 인원만 지금의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SM이나 JYP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담 팀을 다 신설해가지고 막 그런 걸 지금 자꾸 실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감당이 안 돼요. 만약 감당 안 된 상황으로 그대로 나다 보면은 둘 다 망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존소미를 크게 만드는 전소미가 성장하면서 회사도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죠. 블랙 레이블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블랙 레이블이 그걸 염두를 하고 지금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원을 막 찍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의식해서 그런지 CEO도 교체를 했더라고요. 경영 전문가를 이렇게 앉힌 걸 보면은 이제 회사의 확장도 지금 확실하게 노리고 있고 항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기업 공개까지도. 그러면 회사가 정말로 변신을 해야 돼. 지금 그럴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들어오면은 회사가 커지고 이제 뭔가 세분화시키는 모험할만 하지. 모험할만 하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소미에 포커스 맞춰둔 다음에는 블랙핑크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소미에도 집중해라. 그렇죠. 전소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스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소미가 그러니까 포스트 블랙핑크가 전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로. 솔로로. 대단한 우리가 거죠. 보통 포스트 블랙핑크를 하면은 그룹을 생각하는데 존소미가 블랙핑크의 업적을 다 깨부실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지금 솔로가 물론 청아도 있고 뭐 여러 아티스트가 있지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이코닉 좋은 단어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솔로 가수가 없거든요. 지금. 존소미가 아이코닉해.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렇고 대부분의 솔로 가수가 처음에는 이게 없다가 성장형이거든요. 그쵸. 그런 글로벌 스타들은 성장형이에요. 근데 소미 씨는 이미 능력치가 올라온더란 말이에요. 보컬만 좀 다 뭔가 만들어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서 이렇게 맞아요. 슈퍼스타가 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존소미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좋은 프로듀서와 좋은 환경을 만났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좀 서포트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안해서 블랙핑크가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나온 게 드디어 이제 패스트 포워드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뮤직비디오 수가 6,135만 했는데 이게 성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일단 이 뮤직비디오를 볼게요.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I'm your future lover. 타락한 밤 너의 ruler.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뮤직비디오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뮤직비디오와 또 어떤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맨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은 네. 개구장이 말가량이 소녀 같은 그렇죠. 편의점 갈 만한 널디한 느낌이죠. 복장 입고 와서 저걸로 방송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런 컨셉을 소화할 만한 캐릭터가 없죠. 있긴 있어요. 있긴 누구요? 있어요. 여기 아이즈원 출신의 채나나 안유진 정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저런 캐릭터에 맞는 사람은 역시 존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기보다는 독보적인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상단에 보면은 저 사이버 펑크적인 이미지거든요. 네, 사이버펑크. 사이버 펑크적인 이미지인데 네. 되게 중요한 이미지예요. 오토바이 타고 있는 저 금발의 소녀가 금발의 소녀인데 또 동양적인 미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 뭐냐면 애니메이션 속에 나올 법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약간 일본의 애니메인데 애니메인데 저거를 만약에 서양녀가 했어. 그냥 오토바이 탄 소녀인 거지. 오토바이 탄 애니스러운 소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존소미의 특장점이 담겨져 있다. 혼혈의 특장점. 그러니까 서구적인 이미지인데 동양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되게 사이버 펑크적이면서도 당돌하고 섹시하고도 하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미 씨가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널디한 거하고 그 셀레브리티적인 거를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애니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캐릭터가. 물론 그게 논란이 되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시도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각기동대라고 아세요? 알아요. 공각기동대 그런 뭐 옛날 애니메들 보면은 저런 약간 맞아요. 혼혈스러운 어떤 메모를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름은 일본명인데 일본명인데 금발인. 네, 금발이건데 얼굴 약간 동양적인데 서양인은 또 아니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 되게 잘 맞는다. 뿐만 아니라 락커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 중간에 이제 빨간 드레스 입은 모습 보면은 되게 상류 그런 셀럽 느낌도 나고 또 중간에 있는 모습 보면은 마돈나스러운 복장도 나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는 오른쪽에 백색 미래 같은 느낌 저런 느낌도 좋고 이거는 오히려 약간 2000년대에 많이 했던 룩 같아요. 약간 맞아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뮤비 컨셉도 약간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SF 영화 보면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트론에 나오는 금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존섬이 이 캐릭터 하나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교차 편집 한번 볼까요? I'm your future lover. 타락한 밤 너의 ruler. 영원성 달콤한 promise. 미치 않아, let's be honest. Yeah. 틀린 건 없어 when it feels so right. 닿지 않아도 이미 느끼잖아. 나쁠 건 없어 when it feels so right. 네 위를 봐, I'm your goddess. Yeah.
없는 눈앞에 나 figure what you want picture in my face and I'll be the one you want I'll be the one you want I can't hear you say fast forward fast forward 이 곡이 잘한 게 뭐냐면은 전소미의 네. 아이코닉한 네네. 그런 모습들을 정말 최대한 잘 표현해줬다. 음흠. 그러니까 기획적으로도 대단히 잘 한 거죠. 기획적으로 진짜 좋았어요. 네. 네. 분석을 잘 했고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보여준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이제 145위에 오. 오르죠. 이걸 보고 나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 금발이고 네. 그리고 중간에 네. 태권도를 보여주잖아요. 네. 미국의 찰리 엔젤스라고 미녀 삼총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영화 제목을 미녀 삼총사고 네. 찰리 엔젤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오거든요. 네, 클럽 씬이 있는데 네. 그 금발에 네. 포니테일 머리로 나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Friday night and the strip is hot. Sun's gone down and they're out to try. Spirits high and legs look hot. Do you wanna get down? Now don't you ask yourself who they are. Like everybody else, they wanna be a soul. They're just bad girls talking about the sad girls. Sad girls talking about bad girls. Yeah. Now you and me, we're both the same. Both the same. So you call yourself by a different name. Different name. Now your mama won't like it when she finds out. Finds out. Girl inside out. 찰리 엔젤스의 저런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을 벤치마킹해서 좋네요. 예, 자연스럽고 예, 좀 더. 예. 좀 스파이 어떤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태권도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컨셉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어떤 거요?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나 괜찮은 그런 것 거였다가 같아. 밤에 갑자기 스파이로 네, 변해가지고 네네. 다 막 때려 네. 부시고 다니고 걸크러쉬로 네. 근데 그런 이제 컨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전소미에 가당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전에 태권도 사실 보면서 저는 계속 느꼈던 게 네, 뭐라 그러지 그 무술 액팅도 네. 너무 너무 정교하게 잘한다. 네, 그러니까 품새라고 그러죠. 네, 품새 이런 품새적으로 따지면 되게 굉장히 좋아요. 발차기도 너무 네, 잘하고. 네네. 무술 코치가 감독을 해주시면은 잘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알아요? 저런 찰리스 엔젤스에 캐스팅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가진 역할을 충분히 존소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잘. 왜냐하면 이미 뭐 태권도 사단 유단자고 그렇죠. 춤도 잘 추고 노래까지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네. 게 완벽한. 그 연기력도 나쁘지 않고 네. 그래 그런 가능성을 알고 있어라.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미. 네. 거의 진짜 그렇죠. 네, 알고 있어라. 네. 존소미도 알고 있고 네. 블랙 레이비도 알고 있어라. 준비만 하고 있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저런 컨셉의 뮤직비디오도 한번 촬영해 볼만하다. 음. 앞으로 분명히 뭔지 무슨 컨셉으로 비디오 찍지라고 할 거예요. 저런 컨셉을 찍어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밤에는 낮에는 소녀, 밤에는 첩보원. 그리고 방금 나왔던 장르를 보면은 약간 좀 디스코 옛날 디스코 EDM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네, 음악이. 네. 테크토닉이랑도 연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로듀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에 페스트 포월드 어떠냐. 음, 좋다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EDM 색깔이 적당히 들어가서 좋았다고 하는 음. 분들이 있고 그게 히트의 원인일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전소미 씨가 이제 글로벌하게 아티스트가 되고 있고 그럼 사운드도 좀 더 외국결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EDM 팝으로 확실하게 지금 뭔가 그거를 포지셔닝을 했으면은 EDM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직 좀 약해요. 약하긴 하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디스코 이런 거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가창력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애드립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근데 소미 씨가 아직은 애드립이 보여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애드립이 막 화려한 멜리즈마나 막 이런 라인들이 튀어나와야 될 부분에 그냥 밑으로 죽여버리는 멜로디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컬 역량에 아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멜리즈마 고난이도의 멜리즈마 같은 것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내 생각에는 네. 아까 나도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네. 한국어로 부를 때랑 네. 영어로 부를 때랑 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감이 다르다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쵸. 그것도 영어로 있죠.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글로벌하게 타겟을 맞추는 네. 거지. 그 블랙레이븐 그게 맞아요. 약간 지금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게 또 너무 내수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색채는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또 자신감 있게 외국 완전히 외국 타겟으로 해서 사운드도 좀 더 제가 옛날에 뉴진스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보다 그 프로듀서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 또 테디 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또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클럽 씬에 대한 경험도 너무너무 풍부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좀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죽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팝 음악 잘하는 프로듀서들이 전통적으로 약간 데이비드 게타나 맞아요. 근데 그 게타나 이런 사람들은 프로듀싱을 할 때 고스트 프로듀서한테 맡겨요. 그래요? 네. 세계적인 고스트 프로듀서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웃긴데 원래는 안 유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고스트 프로듀서인데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런 고스트 프로듀서들 중에 만능 EDM 제작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평생 동안 EDM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컨택해가지고 이 부족한 사운드를 보강을 해가지고 완전히 핫한 클럽 튠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소미 씨의 음악은 제가 봤을 때는 클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 맞아. 클럽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뭐 길거리 이런 것도 좋지만은 클럽에서 일단은 치고 나와야 외국 애들한테도 더 익숙해지고 맞아요. 거고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네. 클럽 붐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소민 씨는 클럽 씬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 방금 이거 미녀 상충사 여기도 네. 클럽 씬이잖아요. 맞아요. 네, 클럽에 대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어울리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총평을 하자면 페스트 포워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다. 뭐냐 바로 사운드다. 사운드가 너무 한국적인 EDM에 가깝다. 아직은. 근데 그분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너무 과하게 들리지 않을까? 시장에. 너무 외국결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가졌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해보는데 더 과감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는. 이제는 과감해도 될 것 같아요. 블랙핑크는 과감하게 잘 하잖아요. 제 생각엔 블랙핑크 정도로만 과감하게 해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 사운드 과감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은 보컬적인 어떤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리아나가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리아나는 노래 사이사이에 애드립 같은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네. 가창력으로 그걸 다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단은 사운드라도 빵빵하게 해서 완전 베이스 그냥 때려버리고 막 부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코러스로 메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코러스를 잘 안 시도하려고 하는 게 너무 SM 사운드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코러스 싸우면 다 SM 사운드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SM이 코러스 쪽은 SM이 다 먹었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베럴띵스 아시죠?
에스파의 Better Things. 아, 들어보면 그냥 거의 뭐 코러스의 향연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할 거 아니면 아예 그냥 단선율로 간다. 아, 단선율로 간다 이건데 근데 단선율로 가려고 하면은 멜리즘하나 고난이도의 테크닉들이 들어간 어떤 애드립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 소미 씨는 제가 추측하건데 그럴 역량까지는 안 되니까 뭔가 멜로디를 밑으로 죽여버리는데 그럴 거면은 사운드라도 빵빵하게 만들어서 사운드. 제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면은 이 미녀상승사 이 영화가 2019년에 나왔는데 저 음악이 지금 이 페스트 포워드보다 훨씬 더 빵빵하게 느껴져요. 도나 썸머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 전에 나왔던 노래죠. 옛날 노래. 아 옛날 노래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더 꽉 찬 느낌이 있는데 페스트 포워드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음악만 들었었거든요. 제가 네. 음악만 듣고는 제가 감흥이 없었어요. 음, 아 이거 뭐야 완전 그냥 맞- 평범한 EDM 사운드인데 너무 음, 뮤비 보고 나서 저는 감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또는 네.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 감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전소민 저도 비슷해요. 씨의 프로듀싱에 보완이 돼야 되는 좀 그런 거예요. 기획은 너무 다 좋은데 지금 음악이 조금 약간 못 따라. 삼촌 말이 맞아요. 음악이 비주얼이랑 네. 퍼포먼스가 합쳤을 때 네. 이제 아 좋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음악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TLC 보여주셨잖아요. 네. TLC 보면은 진짜 막 몸이 막 그냥 막 네. 뜨거워지는 경험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보다 보면은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Or can it be I am a little too friendly, so to speak, hypothetically say I supply creativity to what others must take as a form of self-hate, only to make an enemy, which results in unfortunate destiny. They told me out, then be next to me, just 'cause I am what some choose. What about your friends? Will they stand their ground? Will they let you down again? What about your friends? What about your friends? Are they gonna be low down? Be around? Be around? Oh, when they try to bash on you, I act a little funny. I wouldn't change, not for no money. I'll be a friend as long as you're a friend to me. Yeah, yeah. What about your friends? Even though I might be easy, it don't give me no cause to deceive me. It's not the way that I want my friends to ever be. What about your friends?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네. 탑 클래스라서 근데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앞으로 네, 원소미가 해야 해야죠. 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네. 남아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네. 옛날에 그런 네. TLC라든지 뭐 네. 그런 그룹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 정말 진짜 한 번 더 느낄 맞아요.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자두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존소민님이 작곡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했었던 네. 그런 노래랑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네. 나도 모르는 나의 여기를 먼저 얘기해 주길 바래. 나도 어려운 나의 마음을 너무 조건 알아봐줘야 해. 지그시 바라본다면 날 안아서 터뜨려줘 baby right now. 너가 사는 하늘에 날 데려와. 한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아무 눈 찾아만 사탕일 거야 날. 자꾸만 뵈니까 무섭지만 또 멀리서라도 날 빛나게 해줘. 난 어려운 애니까 잘 알아도 Time's moving fast, 너무 빨라 baby. 되겠어 조금 벅차. 너가 애매한 게 아니야. 난 이미 널 알아. I'll be right back. 멈춰. 지그시 바라본다면 날 안아서 터뜨려줘 baby right now. 너가 사는 하늘에 날 데려와. 한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나는 너의 바다 baby on the sky. 내 맘의 물고기는 너를 향해 날아가. 거리감 좁히지는 마라. 우리의 아지랑이 근처에서 만나. 지금 소미 씨가 작곡에 참여한 곡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비트 위에다가 이제 허밍하면서 만들어낸 음악들이에요. 아,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의 곡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반복되는 루프 위에다가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즉흥적이라는 얘기인 건가? 네. 아,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 보면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즉흥적인 거를. 그 위에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멜로디를 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곡들이 많은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가창력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외국계 팝송을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랑 이제 한국의 결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뭔가 킬링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곡은 응집력이 조금 없죠. 지금 그쵸. 뭐가 킬링 네.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내가 강약 조절이 아쉽다고 표현했는데 클라이막스가 없어. 네,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흥겨워까지는 해 여기까지는. 그리고 듣기 좋아 편해. 네. 근데 임팩트, 네. 클라이맥스, 강력 이렇게 막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좀 수그러들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제가 예제곡 하나만 들려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수록곡이거든요. 네, My Hair라고. 네. 이것도 되게 차분한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So I'ma give you some instructions that you can't be scared to try. I want you to touch it softly, like the way you do my mind. It got body and it's smooth to touch the same way as my skin. But don't you be scared. So run your hands through my hair, baby. Don't stop what is love. Come on, your hands through my hair, oh baby. So don't you be scared. So come on, your hands through my hair. 이거 심지어 템포도 더 느리고 뭔가 텐션도 더 낮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곡이. 근데 클라이막스는 확실하죠. 네. 근데 네. 이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하려면은 가창력이 네. 맞춰줘야 된다. 그 가창력과 그다음에 음악성도 길러야 돼요. 이제 좀 더 네. 소미 씨 본인도 네. 음악을 좀 더 딥하게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제가 느낀 게 전소민 씨 노래 들을 때 비음이 약간 느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비음이 있네. 네, 있어요. 근데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인가?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무슨 말하고 싶냐 하면은 작곡을 할 때 네. 영어로 해야 되겠다. 아,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요. 이 한국 말로 할 때 비음은 약점인데 네. 아리아나 그란데를 들으니까 느꼈어. 영어를 할 때 비음은 매력적이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발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언어마다 발성 세팅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비음이라도 네. 언어에 따라서 달라요. 에너지도 다르고. 전소미가 아무리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네. 하더라도 한국어로 만약에 즉흥적인 작곡을 했다 하면은 아리아나 그란데 헤어 같은 노래를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안 돼요. 이 그루브가 네, 그루브 안 돼요.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게 한국어로는 힘들 것 같아. 저도 무조건 영어로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뿌리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이 팝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뭐. 물어보면은 영어예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영어였고 그 이전에는 뭐 이태리어 막 이런 거였고 어쨌든 뿌리는 영어예요. 그리고 뭐 네. 흑인 음악이 또 많고. 네, 이건 좀 번외인데 옛날에 그 성악가들 시절 있잖아요. 네. 클래식 때 그때는 무슨 언어로 노래하느냐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걸고 싸웠었어요. 음악학자들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뭘 쓸지에 대한 거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냥 막 필요할 때마다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한국어랑 영어랑 아예 발성 구조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내재돼 있는. 저는 음악의 뿌리를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음악을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못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한국어를 이제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어는 너무 좋은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너무 좋은데 이 발성으로 봤을 때는 음력 폭이 네. 한국어가 훨씬 제약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영어로 했을 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다. 막 이런 게 나올 수 네, 있. 네. 한국은 이렇게 나오기 힘들지. 한국은 이렇게 가겠지. 그 된발음이라고 하나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한국어는 직각적이에요. 맞아요. 직각스러워요. 뭔가 지금 보면은 딱딱딱딱 네. 음절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굴러가요. 예를 들면 뭐 congratulation 이런 뭐 ration 막 이런 것들 많고 뭐 머스터드 워러라고 하는 네, 것처럼. 잘 보세요. 이게 뭔 차이냐면
제가 물 이렇게 그쵸. 하는 거하고 같은 한 소절이요. 하나의 음가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물 이러고 월월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한국어는 물물물 하는데 네. 영어로 하면은 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사실 YG가 네. 그 옛날에 뭐 2NE1 때부터 그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네. 한국어를 그렇게 영어처럼 발음하는 거를 아, 뭔지 아시죠? 그런 괜찮네. 발음 나쁘지 않네. 뭐뭐 했을 걸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이브가 주도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영어 가사를 그냥 대놓고 그냥 이제 다 영어로 해버리고 있고 이번에 전국도 뭐 3D에서 그냥 다 영어로 해버리고 이제 따라가려면은 무조건 다 영어로 해야 된다. 저는 뭐 신경 쓰지 마라. 한국 네. 작곡도 좋은데 이 전소미 같은 경우에는 네. 장점이 있잖아. 영어를 잘하잖아.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도 영어로 노래하는 거랑 한국어 노래하는 건 수준이 틀려. 달라. 그래서 작곡한다면은 영어로 작곡하는 거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영어로 작곡하면은 이 나오는 거 달라요. 그럴 것 같아. 라인 자체가 달라요. 감성이 틀릴 네, 것 같아. 완전 달라요.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한국적인 곡은 아싸리 한국적인 곡으로 뽑아버리는 게 네. 맞지 않나. 애매하게 하지 말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이모셔널해요. 네, 맞아요. 이모셔널한데 제가 스자의 킬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엄청 유명한 곡이죠. 스자의 킬빌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I might do my best, not the best idea. His new girlfriend's next house.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자두의 2분에서 2분 30초의 느낌이랑 그러니까 멜로디 같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나줘 한번 더, baby right now. 너의 시간에 날 데려가. 한시라도 날 떠나지 마. 그럼 멜로디 같다는 게 아니라 이모셔널한 느낌을 살리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존서미가 요즘 필 꽂힌 노래가 이 스자의 킬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았네요. 네. 확실하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네. 이모셔널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요즘 SNS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곡적인 이제 거기 영향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소민 씨 개인적인 네. 음악 색깔이네요. 색깔이죠. 예, 개인적인 음악 색깔. 이거는 개인적인 음악 예, 색깔이 개인적인 이런 것 음악 같아요. 색깔. 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예, 예. 네. 왜냐하면 이런 노래도 해야지. 해야죠. 계속 센 노래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싶고 더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게 영어 팝송인데 저는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팝송으로서. I was your red balloon tied to you with pretty ribbon and pretty words kept me there. You start to think it's so real and maybe we're one in a million and maybe love isn't unfair. If I'd have known the sunrise would have turned rain in the afternoon, I would have never showed up. If I'd have known the blue skies would have turned gray, then the honeymoon would have never meant so much. Baby, the way you left me ruined everything. Yeah, baby, the way you left me ruined everything. And everything made me crazy. All the perfect times are turning into one bad dream. Baby, the way you left me ruined everything. And everything. 팝스러워요. 가수 거의 팝송이고 작곡가들 보면은 이제 외국 작곡가들로만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맨 끝에 아이도라는 부분이 이도라는 부분이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외국 사람인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좀 더 셌으면 좋겠어. 소미 씨 지금 이런 서브곡들의 네. 지금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네. 이 음역대 못 치고 올라가요. 지금 다 이거의 지금 레퍼런스는 거의 99%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그때 들려드렸던 키드라로이의 스테이거든요. 저스틴 비버의. 이게 신스 리프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 편이고 그냥 레퍼런스예요. 그냥 레퍼런스고 레퍼런스고 뭐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키드 같은 이 곡은 그 중간에 사비를 들어보면은 그 코러스를 들어보면은 아 맞네. 세이 하고 가성도 활용하고 뭔가 탁 치고 올라가고 뭔가 맞네. 다이내믹 훨씬 내가 살려주는데 원했던 느낌이 이 느낌이었어. 소미님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작곡이 건가? 안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처음에 이 모티브 건반 모티브 딴딴딴딴 쓴 사람이 찰리 푸스예요. 찰리 푸스가 써준 거예요. 같이 찰리 푸스가 같이 써줬고 저스틴 비버랑 찰리 푸스랑 다 같이 쓴 건데 라르이하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 작곡가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걔네들은 뭐가 아이코닉하고 뭔가 팍 주목받을 수 있는지 아는 멜로디도 훨씬 캐치하고 그 다음에 뒤에 탑라인 전개하는 것도 걔네들 다 가수 출신이잖아요. 비버하고 뭐 그러니까 이 작곡가들도 작곡가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 무조건 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질러야 될지를 네. 포인트를 아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에스파의 베럴띵스를 들어보면은 그거 작곡한 사람이 이제 레이라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한 가수예요. 외국에서 이미 유명한 가수예요. 싱어송라이터이자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작곡가랑 같이 쓴 건데 되게 잔잔한데 그 뒤에는 터지는 거 확실하게 있어요. 가창력 나오는 그런 멜리즈만 예를 들면은 Doing my time, better things. Doing my time, doing my time. Did it hurt you? No, I'm sorry, I ain't sorry. That's what big girls making money. That's why you're number one fan now. You can only see me at the sold out shows. Will I ever go back? Will I ever trip up? Will I ever pull up on? Watch and see, but they're throwing out the rhythm on it. 풋풋해한데 계속 치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약간 가창력이 이 부분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작곡적인 부분에서 마련이 됐으면은 서브곡들도 훨씬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여기 중간에 가사에 더 웨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폭이 좀 낮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결은 더 나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단계죠. 네,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보면은 네. 이제 금금금이 나오는데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이것도 전소미가 작곡 작사에 참여했어요. 어허.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outh full of gold, 내 미소는 눈부셔. The black is what I rap, the check is what I get. 내 X들은 구육사의 백미러에 Zoom zoom 시동을 걸어. 서 넘어봐라 뚝뚝 칼처럼 끊어. 이 잼을 보고는 endless 끝없이 벌어. I want it all, 난도가 지나쳐. 내가 망할 거라 축복한 널 만나러 with my gang. 꼭꼭 숨어 if you can. What you got? What you got? I got a lot of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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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많아 금은 보에 와 와 와 와 와. I got a lot of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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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많아 금은 보에 와 와 와 와 와.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gold on my wrist, gold on my yeah.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gold on my wrist, gold on my yeah yeah. Neck glittered up, wrist on disco. Gold bullets in my golden pistol. So official, blow the whistle. Game is over, I could get this chain framed the moment. Told ya, queen tut when I mean mug. You can't keep up, another ring when I need to re-up. Yeah, 24/7 got the carats. 24 told me that we going gold. Oh, 내가 망할 거라 축복한 널 만나러 with my gang. 꼭꼭 숨어 if you can. What you got? What you got? I got a lot of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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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많아 금은 보에 와 와 와 와 와. I got a lot of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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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많아 금은 보에 와 와 와 와 와.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gold on my wrist, gold on my yeah.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gold on my wrist, gold on my yeah yeah. 빨주 녹초 파란 봉 그딴 거 말고 금금금금금. 통장에 넘치는 공공공들보다 금금금금금. Yeah, I'm 22, living my life. 넌 지켜봐, I am the headline. Show me what you got, yeah, what you got, yeah. I got a lot, a lot, a lot, a lot. I got a lot of gum. 많아 금은 보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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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I got a lot of gum. 많아 금은 보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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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gold on my wrist, gold on my yeah. Gold on my wrist, it's gold on my wrist,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좀 리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리사의 스타일이 존소음이랑 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존소음이가 만약에 가천력이 높지 않아, 그럼 리사 스타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죠. 사실은 리사의 머니 같은 노래가 존소미가 그 노래 불렀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존소미랑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금금이 뭐 리사의 머니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름 비슷한 분위기라 생각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도 괜찮아.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조금 좀 순한 맛이라서.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뮤직비디오에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존소미의 매력이죠. 녹색 토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개구장이스럽고, 예. 왼쪽은 되게 고상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네. 킬빌에 나오는 그 대를 하나 메꾸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오마주한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죠. 저런 센 포스 여자 보스 역할도 잘 맞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역할도 잘 어울리고,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저런 재미있는 눈 네. 표정도 잘 어울리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로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존서미가 참여한 것 같은데, 이 존서미가 이 개별로라는 노래를 좀 애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아까 전에 그 더웨 같은 것도 그렇고, 이 개별로라는 같은 노래도 네. 묻히기에는 좀 아쉬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연락하지 마.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 마. 내 산소 아까우니까. 그녀는 예뻤는지 안 봐도 집이지. 그녀와 빠져 있을 때도 네 입은 둥둥 떴겠지. Every time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 you know I built you up. Every time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 you know I gave it my all. Oh, now you got me fucked up. Oh, don't get it twisted, I'm moving on. Oh, now you got me fucked up. Oh, 내 미소는 뒤집어졌어. Baby, 너는 엉망이야. 지옥불에 떨어져라. 길 가다가 넘어져라. 통전 정보 바닥 나라. 아끼던 거 고장 나라. 여자친구 바람 나라. 네, 작곡 작사했는데 특히 작사 부분에 네. 약간 소심한 목소라고 해야 되나? 네, 길 가다가 그렇죠. 넘어져라. 네. 뭐 통장장고 바닥나라. 여자친구 바람나라. 뭐 이런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한 것 네. 같아요. 이 노래는 또 약간 제니스럽더라고요. 살짝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소력이 좀 떨어져. 감칠맛은 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제니가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네. 제니가 불렀으면 감칠맛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곡을 쓰는 건 좋은데 네네. 이것도 그 다음 단계는 네. 이 곡을 꼭 내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소미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지. 가수의 길이 있고 프로듀서의 길, 아니 작곡가의 길이 있어요. 근데 작곡가를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부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게요. 제니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이 노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뮤직비디오 조회수인데 네. 이 덤덤이 이제 1억 거의 6천에 네. 가까운 재고 높죠. 네. 더 덤덤이 재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다기보다는 분기점인 것 같아. 네, 확실하게 전소미 다움을 찾았던 분기점인 것 같고, 네. 엑소가 이제 뭐 1억 좀 넘었고, 패스트포워드가 아직 1억은 안 넘었는데, 엑소나 덤덤은 2021년도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2년 전 2년 전이고 패스트포워드는 이제 한 달, 아니 네, 2달 정도 가까이 2달밖에 안 됐는데. 되는데 네. 이제 6천이니까 제 생각에는 패스트포워드 정도는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덤덤, 엑소, 패스트포워드가 이제 대표 세 곡이 될 것 같다. 이제 이제까지의 전소미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음원 차트에서도 증명이 되죠. 덤덤 같은 경우에는 네.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 5위가 됐고 네.
멜론 최신 24 해시체에서도 1위를 했고 음흠. 그리고 엑소엑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멜론 차트 1주에 2위를 했고 패스트 포워드는 뭐 1위를 했고 성적이 그리고 좋아요. 빌보드 글로벌 100, 네. 200에 145위를 했고 음흠. 그리고 새 노래가 좀 독보적이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네, 훌륭하고 네. 음악 방송 1위를 한번 음.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음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냥 가수로서의 어떤 전섬이 커리어도 대단하지만은 네. 깜짝 놀랐던 게 CF를 엄청 찍었더라고. 그러네요. 이 CF를 모아 놓으니까 네. 5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찍었나? 그러니까 이 표정 연기 이런 게 커리어를 통해서 다 발전이 된 거예요. CF를 엄청나게 찍어댔으니까.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이제 노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싶은 게 네. 눕투 더 쇼트라는 노스페이스가 짧게 할게. 이번 시즌 눕시를 더 짧게. 눕시 더 슛. 끝. 감독님. North Face White Label. 이거예요. 이 전섬의 특징이 이거야. 되게 셀럽 네. 느낌은 셀럽 느낌 나는데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특이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음. 천진난만한 동작들이 나오는 그러게요. 건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 네. 그게 저거 이제 노스페이스가 저거 노리고 찍었는지 아니면 그냥 애드립으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드립을 찍었던 뭐 노리고 찍었던 간에 네. 저거 좋았으니까 썼겠죠. 네. 심지어 이제 공주파 방송에도 나올 정도니까 네. 그게 전소미의 정말 대단한 네. 능력인 거예요. 음. 저걸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런 캐릭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전소미 네, 씨.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CF 퀸이에요, 나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소미의 특장점을 모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듀스 시리즈의 오리진이라고,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프로듀스 시리즈가 얼마 정도 대단하냐면 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생기면서 네. 파생된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아이돌 학교, 방과후 설렘, 심지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그러니까 시청자가 참여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프로듀스 시리즈가 오리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프로듀스 시리즈가 누구 때문에 성공했냐라고 봤을 때는 뭐 청하도 있고 김세정도 있지만은 단연 이제 전소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미 전소미 레전드예요. 가요 역사로 봤을 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본인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오디션 그냥 참가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레전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꿈을 키운 거죠. 아이돌 지망생들이 나도 전소미 좀 되겠다. 나도 프로듀스 시리즈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BS에서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그것도 거의 프로듀스 시리즈랑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대 시작된 전소미의 어떤 활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 거죠. 영향력이.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전소미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럽으로서 이제 전소미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그래서 프라다 파인주얼 앰버서더가 됐어요. 프라다 앰버서더가 됐고 네. 프라다 패션쇼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라코스타 90주년 행사 있는데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최근 남산에서 열린 라코스테 90주년 행사. 이날 전소미는 금발 헤어스타일과 초록색 골지 원피스로 명품 비주얼을 뽐냈는데요. 원피스와 신발 모두 라코스테의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원피스는 라코스테의 반팔 폴로 스웨터 드레스이고 가격은 29만 9천 원입니다. 고채도의 초록색 원피스가 금발의 헤어스타일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신발은 라코스테의 가죽 힐팝 스니커즈이며 가격은 14만 9천 원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테니스와 스타일의 운동화입니다.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남산을 들썩이게 했던 전소미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패션인데 네. 전소미가 입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저거 일반인이 입으면 저런 네. 느낌 절대 안 나오죠. 프라다 패션쇼 쇼츠도 한번 볼까요? 네. 얼마 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패션쇼. 전소미는 인어공주로 착각하게 만드는 비주얼과 패션으로 해외를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초승달 모양의 프라다 신상백인 아르케 가죽 숄더백과 반짝이는 시퀸 소재의 롱스커트로 많은 셀럽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셀럽으로 활동을 점점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소미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혼혈이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장점, 네. 한국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구수해, 한국적 장점은. 네, 서구하고 구수하고 노사이드 떨고. 네. 그래서 서구적 장점으로 갔을 때는
되게 에티켓 있고 세련되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죠. 외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혼혈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영화 바비 그 네. 주인공들이 왔었는데 그거를 인터뷰를 소미가 했더라고요. 오. 근데 바비 주인공보다 소미가 더 바비스러워. 그러게요. 네. 최근 보그코리아 유튜브에는 전소미가 영화 바비의 마고로비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날 전소미의 의상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바비 컨셉으로 예쁘게 잘 꾸몄다 라는 의견과 영화의 주인공인 마고로비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서 배려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고 로비를 인터뷰하는데 마고 로비보다 더 바비스러운 알고 보니까 옷으로 비교하면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고 로비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왔고 존소미의 의상은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옷차림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바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네, 사람 자체가 아우라가 있는 거지. 물론 영어 실력을 얘기했지만은 네. 출중함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다른 바이브가 있어요. 흥부자. 그러니까 뭐 댄스 챌린지를 보면은 이제 뭐 개그맨들이랑 같이 댄스 챌린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 보면은 이 차 안에서 춤추고 헤드뱅잉하고 테디 오빠랑 네.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논대요. 논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아, 곡 쓰고 이런 게요? 아니 노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놀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게임하고 놀잖아. 아, 게임하고 논다고요? 아. 수다 떨고 논대. 아. 근데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에너지가 거지. 넘치네. 오빠들이 이제 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기빨리겠다. 기빨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빨린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딱 ENFP. 네 맞아요. ENFP의 그 네, 진짜 네,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네. 여유로워요. 엔딩 표지를 보면은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바쁜데 네. 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별거 다 해. 그러니까 몸에 배겼어 이미. 네. 이게 다 완전. 네, 맞아. 트레이닝 됐어. 본투비 셀러브리티예요 이 사람은. 네. 진짜. 그리고 인기응변이 좋아. 아까 전에 넉살 좋고 꼰대이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자두를 해버렸어요 제목을. 어떻게 돼? 노래가 뭐 빠른 거야? 아마 넌 자두만 사탕일 거야 날 자꾸만 뵈니까 무섭지만 또 라는 거거든요. 야, 니 노래 잘 부른다 진짜. 아 근데 방금 족발 여기 목구멍이가 살짝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살짝 이상하긴 했지만 내려가면서 노래했어. 이런 거예요. 느껴서. 이게 대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아 이런 능력이 있어. 재미있는 부분이 많네요. 이거는 교육할 수가 없어. 이거 네. 이거 예능감이 엄청 좋네요. 네. 예능감이 있네요. 네. 이것도 예능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오와이 때부터 네. 다 쌓여왔던 커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자기는 모르지만은 다 훈련을 받아왔던 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잘파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MZ 세대라고 하는데 네. 그보다 또 젊어진 잘파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Z 세대랑 알파 세대를 합친 거. 네. 근데 잘파의 세대의 어떤 특징을 정의하는 용어는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했다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잘파 또는 점소미의 모습은 당당하고 솔직하고 근자감과 당참이 있고 그런데 친근감도 있고 그런데 뻔하지 않은 독특함, 남다름이 있는 그게 이제 잘파, 전소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파스럽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 하는 그런 모습이 잘파스럽다, 전소미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뭐 정해진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잘파의 아이코닉한 모습이 전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네. 상징적인 의미로 심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팝의 바운더리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전소미가 가창력은 떨어질 수 있어. 네. 조금.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너무 능력치가 많은 거예요. 꼭 그걸로만 승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수야, 아이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K-팝 넘어서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모델은 이미 뭐 잘 하고 있고 네. 셀럽적인 능력도 있고
저는 이제 영화 배우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이게 영화 배우로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도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시도해 보라냐면은 나중에 영화 배우로서의 헐리우드의 어떤 경험치가 가수가 아니더라도 사업적인 역량이나 그렇죠. 예, 그런 비즈니스적인 역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그런 역량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존서미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가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를 하고 싶어. 그 존서미 능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이제 소속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블랙 레이블 특성상 집중되어 있죠. 곡, 작곡 이런 그쵸. 능력에. 매니지먼트에 이제 좀 더 네.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학원물 쿨루리스나 핑크로 살아남는 법 그런 것도 있고 존섬이 어떤 태권도 실력을 감안해서 약간 가벼운 액션 영화도 나쁘지 않다. 코믹 액션 영화나 가벼운 액션 영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존소미한테 좀 올인해도 되지 않나. 만약에 블랙핑크가 블랙 레이블로 맞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블랙핑크를 우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블랙핑크를 오른손이라 생각하고 존소미를 왼쪽 손이라 생각을 해서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1순위 한 1.3순위 정도로 해가지고 좀 존소미한테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블랙핑크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블랙핑크 못지않은 좀 신경을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네. 기적적으로 블랙핑크가 더 블랙 레이블로 간다고 하면은 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존소미와 리사를 프로젝트로 유닛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피처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유닛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핑크 멤버들은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 네. 근데 의외로 다른 멤버들끼리는 뭐 어떤 유닛이나 이런 건 해볼 기회가 없을 건데 같은 소속사가 되면은 그런 건 좀 해도 되지 않나. 세계관의 통합이네요. 뭐 그런 것도 네. 있지만은 존소미도 커진다는 거예요. 블랙핑크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고 존소미는 이름까지 더 커진다는 거죠.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유닛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뭐 블랙핑크라는 어떤 색깔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소미 같은 경우에는 골드가 잘 어울리잖아요. 금발이. 네. 그래서 골드라고 생각을 해서 뭐 리사 소미 할 때는 핑크 골드 핑크 골드 컨셉. 그러니까 뭐 유닛 이름을 핑크 골드를 할 필요는 없고 핑크 골드 잘 컨셉. 어울리네요, 근데. 제니 소미 할 때는 블랙 골드. 로즈랑 소미 할 때는 로즈 골드. 뭐 이런 느낌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재밌을 들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존소미도 역시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은 네. 좀 더 네. 할 필요가 보컬적으로도 해야 됐고 그리고 프로듀싱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영어 연기는 뭐 거창하게 영화 배우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작게는 뮤직비디오 어떤 컨셉을 소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영어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엑소 키티가 시즌 2가 확정이 됐거든요. 오. 제가 봤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외국 사람들 반응은 신선하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한국에 그래서- 와서. 네. 뭐. 그래서 시즌 네. 2가 확정이 됐대요. 근데 시즌 2가 확정이 되면은 여자 주인공의 베프 그런 역할로 좀 존소미가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존소미 역할로 네. 그러니까 아이돌 겸 학생 겸 하는 그런 존소미 역할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존소미가 국제학교를 다녔잖아요. 아까 전에 어떤 국제학교요? 프로필 보면은 네네. 국제학교가 프로필 있던데. 아, 용산 부산. 국제학교요?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인가 보다. 초등학교도 국제학교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한 이해도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상위 클래스 국제학교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음. 네. 그러니까 뭘 준비한다기보다는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원하는 존소미의 다음 노래 스타일은 에이브릴 라빈. 네 에브릴 라빈의 걸프렌드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에브릴 라빈의 걸프렌드가 왜 했냐면 이게 밝고 통통 튀고 락 사운드거든요. 네. 락적
밝고 에너지가 좀 뿜어되는 그런 노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리사 스타일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리사의 머니 같은 노래라기보다는 리사 스타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그 찰리 앤저스에 나왔던 도나 썸머 네. 그런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테크토닉의 연장선을 본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존 서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저의 킬빌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모셔널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모셔널한 노래도 나쁘지 않은데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일은 좀 센 거. 소미 씨는 이미 브랜딩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 있어서 갑자기 그걸 하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금씩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곡 중간에 조금씩 그런 걸 살짝씩만 녹여낸다든지 그런 파트를 만들어서 코러스에 약간 벌스에서 브릿지 네 그렇죠. 그 브릿지 부분에서 그걸 만든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조금 주고 수록곡에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작곡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수록곡 작곡할 때는 이런 느낌을 인하우스 프로듀서들이랑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미니지 씨는 뭐 이미 다 이곳저곳 다 좋은 의미에서 다 들쑤셔 놨더라고요. 이미 이번에 B랑 같이 한 그 작곡가들로 다 그런 거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들이고 그러니까 뭐 맘만 먹으면 요즘은 그냥 다 컨택 되고 이렇게 유명한 데서 하다 보면은 뭐 안 할 사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사람 없어요. 뭐 분명히 네.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 타이틀곡 가지고 나올 텐데 네. 그 중에 한 곡 정도는 네. 외부 작곡가를 네, 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작곡가랑 아니면은 연락을 해보던죠. 킬빌 나도 그 생각했어. 스자랑 연락을 작곡가 네. 따로 있더라고요. 네, 킬빌 작곡가나 뭐 스자랑 네. 같이 해보던지.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메이줄룩 메간 트레이너 그 메이줄룩이라는 곡이 엄청 성공했고 메간 트레이너가 싱어송라이터거든요. 네네네. 메간 트레이너가 써줬어요 곡을. 여자아이들 노래를. 네. 여자아이들이 이번에 다 막 영어 강사로 막 맞아요, 다 도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네. 해외 타겟으로. 네네. 그러니까 걔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전소미 씨는 뭐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전소미 씨는 이미 뭐 발음도 너무 네이티브도 좋고 이런 감성 사실 이 감성이 제가 이제 보컬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제가 다 들려줘 봐요. 제 주변에 보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도 다 좋았는데 뭔가 그 미국의 본토의 그런 인디적인 감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주요적 약간 여론이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전소미 씨가. 왜냐면은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근데 저는 뉴진스가 핑크 팬더리스는 안 하는 게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핑크 팬더리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쉽죠 그런 거는. 근데 이번에 라이엇 게임은 했더라고요. 라이엇 게임. 네, 라이엇 게임이 맞아요. 저희가 라이엇 게임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커넥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했잖아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한 거는 물론 곡은 살짝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뉴진스랑 조금 결이 안 맞는 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살짝 저는 들어서 뉴진스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좋았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괜찮았던 것 근데 같아요. 뉴진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가 가창력 이슈예요. 가창력이 안 좋으니까 뭔가 그게 신비스럽다로 포장이 된 거지 사실은 그게 원래 그 곡이 그 결은 아니거든요. 프로덕션적으로. 그러니까 잘 승화는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걔네도 승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딱 애초에 나왔던 그 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시도는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소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저런 감성적인 작곡가들이랑 연결이 되는 것도 좋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더 빡센 EDM 프로듀서들이랑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네, 좀 그게 좀 제가 올인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네, 다 해보고 네. 다 찔러보고 그냥 네. 다 들쑤시고 다녀야 돼요. 네. 지금은. 그래야 물론 테디가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너무 능력자시지만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랑 별개로 해야 될 건 해보라는 거죠. 네.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왜냐면은 그게 자칫하면은 그때 아까 말했던 그런 DKB도 그렇고 네. 다크비도 그렇고 JYP도 저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박진영 프로듀서가 모든 걸 거의 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팀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건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룹이 핸들링 할 수가 없는 거죠.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블랙핑크 들어오면 핸들링 벌써 힘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너무 그리고 좋죠. 이제 연장선으로 네. 매 앨범에 영어 노래를 좀 꼭 포함시키면 좋겠다. 아, 네. 새로운 노래든 아니면 영어 버전이든 간에. 네. 그리고 포스트 블랙핑크를 음흠. 전소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음. 포스트 블랙핑크가 전소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더 블랙 레이블 차원에서는 네. 더 포스트 블랙핑크를 전소미로 만들 가제가 생기다는 거죠. 그쵸. 이거 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더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게. 네. 이 사주 얘기는 뭐죠? 뭐 이제 꼰대를 보시면은 네. 근데 사주에서는 제 전성기가 60대라고 하거든요. 저는 60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비디오 스타에도 나왔나?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네. 저 얘기를 꼭 하더라고. 자기의 사주를 봤는데 자기 전성기는 60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일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전성기가 뜻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성기는 네. 기운과 세력이 네. 제일 왕성할 때가 전성기거든요. 어. 근데 사주의 전성기가 60대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 생각에는 물질적인 의미인 것 같아. 그렇죠. 예, 뭐 명예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엘비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엘비스. 엘비스라는 영화를 네. 봤는데 저는 엘비스가 우리가 아이돌의 원조로 생각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게 곡도 많고 곡을 찾아보니까 한 뭐 수만 곡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돈을 벌긴 벌어요. 네. 벌긴 버는데 돈을 그 매니저란 분이 네. 다 편취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42살에 약물 복용 뭐 이런 걸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거든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노래에 엄청난 공헌을 세웠지만은 일만 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죽은 거의 사실상 착취당해서 죽었네요. 죽은 거예요. 영화에 엘비스라는 영화에 네. 그렇게 그려져요. 그럼 봤을 때 엘비스의 전성기는 언제였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물질적으로 보면은 엘비스의 전성기는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은. 왜냐하면 벌긴 벌었지만 다 구멍처럼 다 세워갔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엘비스는 사실은 무대에서 왕성했을 때 그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 그때 세웠던 노래들, 작곡한 노래들, 불렀던 노래들이 다 레전드 곡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성기는 사실은 무대에서 가수가 행복하게 노래 부를 때가 전성기예요. 그러면은 전소미의 전성기는 사실은 벌써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60대의 전성기다 그러면 60대 동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시도해서 이룩할 것들을 안 할까봐 이제 걱정인 거지. 근데 그 말을 좀 믿지 말라. 그죠. 사주 같은 거는 그냥 네. 재미로만 보고 네. 운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네. 왜 전소미가 사주를 믿게 됐냐면 이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전소미가 이제 JYP를 떠나가지고 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네. 이 사주 같은 걸 봤나 봐요. 네. 근데 그 사주에서 외국계도 아니고 한국계도 아닌 그런 회사에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딱 떠온 회사가 이제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주를 믿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더 블랙 레이블은 한국계지. 그쵸. 외국계는 아니죠. 외국계.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디가 약간 영어의 그쵸. 본토의 마인드 갖고 있으니까 한국계도 아니고 미국계도 아니라고 하니까 더 블랙 레이블이 생각난 건데 그건 뭐 나쁘지 않은데 이 60대가 전성기 온다 이 말은 자칫하다가는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근데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막 힘든 고난이 많기 때문에 네. 의외로 자존감이 금방금방 낮아지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확신이나, 전에 이제 네. 2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아마 마음고생이 제일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사주에 좀 의지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이제 극복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내 생각에는 무슨 60대가 전성기야. 60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물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가수, 활동, 어떤 그런 커리어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전성기가 맞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전소미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not 60, but 16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듀스 시작할 때가 1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60대가 아니라 16살부터 이미 전성기가 시작된 거예요. 실패를 해도 전성기고 뭐 공백을 해도 전성기가 시작된 거고
이미 전성기 아까 네임 밸류가 엄청 높아갔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백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이에 엄청난 CF를 찍었고 엄청난 예능을 했고 엄청난 네임 밸류가 쌓였단 말이에요. 이미 전성기는 시작됐는데 전성기가 60대라고 했던 그 말을 너무 의지했다가는 앞으로 많은 커리어가 쌓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레 겁먹거나 하지 않거나 도전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게 이제 제 걱정인 거죠. 소미 씨는 이게 제 이게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소미 씨가 좀 활동이 막 왕성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막 뭔가 한 번 할 때마다 엄청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엄청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랑은 다르게. 맞아요.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겉으로랑 다르게 막 우울증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막 약 먹고 그거 이기려고.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아까 그 꼰대이 거기서도 그 사주 얘기할 때 조금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뭐 멘탈 관리 이런 것도 다 너무너무 막 다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본인부터 부담을 버리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가장 바쁠 때는 내가 전성기고 뭐고 자시고 이게 뭐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막 난 지금 고통받고 있어. 약간 너무 심해지면 그게 난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고 언제쯤 내 전성기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전성기였다는 거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야. 존소미가 1등을 못해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어떤 기준이 1등이거나 뭐 어떤 대박이거나 높은 거에 있는 빌보드 뭐 이러거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청아 얘기도 했었고 뭐 유진스 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 좀 자기 후배들은 쭉쭉 나가는데 그게 상대적인 어떤 괴리감이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미국의 여성 힙합퍼 중에 미시 엘리엇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미시 엘리엇이 2000년대에 엄청난 지금 지금의 니키 미나자 이전에 되게 핫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시 엘리엇이 빌보드 1위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2위는 있어. 그러면은 미시 엘리엇이 전성기가 없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잣대가 아닌 거야 전성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복하게 활동을 하는 게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가치관이 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소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워낙 또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을 그 생각이 본인을 너무 괴롭히면 또 활동에 오히려 제약이 생기고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 승부욕도 있고 뭔가. 근데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ENFP인데. 전 이거 굳이 MBTI 얘기를 하자면은 ENFP여도 자존감 낮은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저렇게 보이잖아요. 막 끼가 끼 넘치는 거랑은 그냥 별개예요. 별개로 그냥 자존감이 처참하게 박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 괴리감에 못 이기고 막 약 먹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과제가 뭐냐면은 활동하는 거 다 좋고 지금이 전성기고 다 좋은데.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의 자존감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혼자 있는 시간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과 있는 게 중요해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보면 엄청 셀럽이잖아요. 전 세계 셀럽 1위거든요. 그 사람이 칼리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거의 탑급인데 거의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람들이랑만 지내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자기의 어떤 저는 그런 공백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오히려 그냥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속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이제 인생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주디 갈란드라고 아세요 혹시? 누구지? 오버 더 레인보우 찍었던 옛날 배우 주디 갈란드가 그렇게 파멸했어요. 주디 갈란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막 뭐 직업 윤리 이런 것도 없어요. 애한테 막 각성제 먹여가면서 막 해야지 애가 완전히 나중에 중독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안 좋게 끝났는데 주디 갈란드가
지금부터 사실 소미 씨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쇼비즈니스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기는 게 자존감이 날 수가 네. 있구나. 왜냐면은 이분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옆에 말씀하신 대로 막 블랙핑크도 있어. 뭐 이미 더 위에 있는 사람 많고 막 자기 주변에 이미 라이벌들 수록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 주목을 받지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포스트 포였는지 모르겠는데 유진스가 1등 할 때였어요. 유진스가 1등 할 때였는데 전소미가 저 뒤에 있더라고. 앞에 신인 그룹도 나오고 보통 이제 경력자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소미를 보니까 조금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용히 이렇게 있어요. 조용히 이제 축하해주지.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거기선 선배 입장이니까 물론 22살이지만 거기선 선배 입장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게 진짜. 자기의 질책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유진스보다도 전소미가 가진 재능이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게 뭐 댄스 실력적인 부분이도 그렇고 나이가 어릴 뿐이지. 그러니까 유진스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전소미가 해낼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전소미 씨가 뭐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요? 본인의 그 야망을 이루려면은 희대 지락가랑 만나야 돼요. 지락가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민희진 씨가 지락가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지락가. 민희 씨는 유진스만 아니면은 네, 민희 씨는 그거를 술을 놓는 사람이고 블랙 레이블은 술을 놓는 느낌은 아니고 크루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멋있는 걸 만들자 그냥 이런 느낌인데 그 1위를 계속 그렇게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자들도 전략적인 기획자들이 살아남는 거지. 계속 해먹고.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랑 똑같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여기서 똑같이 적용돼요. 노하우를 쌓은 기획자나 프로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블랙 레이블이 어쨌든 YG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레이블도 이제 지략가를 좀 받쳐야 되는 맞아. 이게 그런 있어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브레인이 없어. 그러니까 전소미 혼자의 힘은 아닌 거지. 전소미 팀의 힘인 거지. 보면은 테디 씨가 그 기획을 가져와서 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쭉 봤잖아요. 이제 테디 씨의 기획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게 엄청 좋고 엄청 뛰어나거든요. 근데 차트인에서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거는 단순히 노래 좋고 그냥 센세이셔널하고 막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전국 그 노래 썼던 그 송라이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바닥에서 차트에 인 정도가 아니라 1위를 했던 곡을 막 수두룩하게 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진짜. 빌보드 1위를 글로벌 1위를. 그러니까 하이브는 그거 아는 거예요. 하이브는 그거 알고 일찌감치 그쪽으로 뚫어가지고 하이브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고. 블랙 레이블이랑 이 팀워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 레이블 장점은 같이 작업에 참여해 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시스템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좋죠. 블랙 레이블 차원에서 그렇고 전소미 차원에서 그렇고 아까 이제 능력 있는 외부 작곡가들을 함께 작업하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시혁 씨가 가지고 있는 미친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글로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민희 씨도 계속 그걸 같이 하는 건데 좋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K-팝 역사에서 그 둘을 약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명의 기획자를 그 둘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감성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지락가는 거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디는 거기에 비하면 감성을 쓰는. 그렇죠. 감성을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은 엄청 신선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전체 시장에서 먹히는 걸 하는 거는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훌륭한 작곡가들 세상에 너무 많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근데 모두가 K-팝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거기는 차트인을 해야 되고 차트 안에 들어가는 곡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머리를 써야 돼요. 감성을 쓰면 안 되고. 왜냐면 감성만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협업을 하거나. 아까 전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은 뷰를 보면은 1억 5천 뷰 막 이러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1억 5천 뷰 우리나라에서 1억 5천 뷰 한 노래 1억 5천 뷰 하는 아티스트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도 성공했다고 봐요. 이미 성공했어요. 네. 소미 씨는 네. 소미 씨는 이미 성공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네. 다만 이 성공의 스케일을 네. 키우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네. 글로벌하게 키우는 이 문제지. 전성기는 이미 시작했고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근자감을 가질 정도의 자존감은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블랙 레이블에서 잘 배워서 아티스트로서 잘 배우고 프로듀서로서 잘 배워서 한 20년 뒤에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 이름을 가진 레이블을 하나 설립해 보는 것도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그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꿈을 키우는 거를 네. 해야지. 네. 아 나는 언제 뭐 가수로 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 약간 지금은 조급함이 좀 보여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빨리 아유 차트 22살이면 아직도 어리고. 어? 그러니까 아까 그 네. 16 떨어지는 게 맞다고 얘기한 게 네. 어렸단 말이에요. 22살은 컸어. 그럼에도 어려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해 보면 되고 좋은 추배라고 생각하면 되고 꿈을 키워야 되는 게 꿈.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네. 시도를 많이 하고 네. 실패도 해보고 네.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점점 근육을 키워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근육이 글로벌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2, 3년 안에 이루어져. 네.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수만 잘 두면 돼요. 그렇죠. 예. 한 수 한 수만 잘 예. 두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속어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뒀던 수에서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저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형적인 판단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입체적인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아이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략가가 필요해요. 지략가를 뭐 영입을 해서 뭐 협업을 하든지 그런 어떻게든 해서 기획을 더 한 차원 입체적인 기획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은 워낙 왜 안 되냐면은 그 이상 못 되는 이유가 지금 너무 블랙핑크의 그 기존 공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소미 씨의 지금 그게 물론 지금 이번에 테크토니 하고 이건 다 좋은데 굉장히 좋지만 이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맞아요. 네, 외부든 뭐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존소미의 캐릭터를 더 완성시킬 네,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해왔고 네. 많이 업그레이드 해왔지만은 네. 아직 이게 100%는 아니다. 아, 100%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한 40%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40%. 아무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이거는 뭐 존소미한테도 포함되고 네. 또 블랙 레이블 테디안 씨한테도 포함되는데 네. 이제껏 우리는 존소미를 네. 어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네. 존소미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소미는 사자 새끼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엄청 큰 사자가 될 거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돌로 보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돌이 아니라 네. 정말 초대형 슈퍼스타가 될 아, 예. 인재라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성공의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 다음에 레전드적인 그런 인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프로듀스의 오리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블랙핑크를 넘어서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로서, 여자 솔로로서. 네. 그 이미 재능은 다 갖고 있어. 네. 그거를 어떻게 키워주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존소미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존소미가 아, 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될 운명을 타고 났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 노력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더 블랙 레이블이고 테디이다. 사실은 좋은 거야. 왜냐하면 보물이야. 보물을 가공하면 돼. 더 비싸게. 얼마만큼 더 비싸게 불러줄지는 네. 이 가공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블랙 레이블의 지금의 한계점은
그때마다 그냥 이제 기존의 노하우를 집약해가지고 네. 조금씩 그냥 변화구만 줘가지고 내보내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야. 네 그거는 선형적으로만 네.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입체적으로 한 분석하고 세수는 앞서는 맞아요. 뭔가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경쟁자들이 막 XG도 보세요. XG 이번에 또 나왔는데 네.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진짜 지금 다 평균치 이상이에요. 얘네들 지금.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얘네들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한국에서만 압류할 뿐이에요. 얘네들 완전 외국 애들이니까 일본 애들이고 그 걔네들 그 유진스도 이번에 다음에 또 뭔가 좀 골 때리는 거 또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미니지시 특성상.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능가를 하려면은 걔네들이 뭘 할 거다를 예측하고 네. 걔네들보다 앞서가는 걸 네. 만들어내는 기획력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딱 나왔을 때 오 막 유진스 막 특이야 이번에도 기대 이상이고 막 그러는데 전소미 딱 나왔는데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네. 얘기하는 게 네. 존소미는 그런 상상도 못할 그게 캐릭터예요. 네. 그걸 해야 돼요. 약간 음. 이게 그냥 그런 거 하면 그냥 4차원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네. 전소미 씨는 아니에요. 네. 그게 내러티브가 맞아요. 네. 사이프 펑크도 맞고 네. 하드락도 맞고 어떤 EDM 전곡도 맞고 평범한 거 하면 안 돼요. 액션적인 것도 네. 되고 네. 비련의 여인도 되고 네. 청순도 되고 할 거 다 하는. 근데 전소미가 할 수 있는 거를 네. 유진스는 못해요. 절대 못하죠. 네. 액션적인 거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브랜딩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해져 차별적인 버렸죠. 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만 해도 전소미의 차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몇 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장르나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고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막 그런 거를 미리 분석하고 조합하고 창작해낼 수 있는 기획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력이 나쁘진 않지만 좀 근시안적인 기획이라고는 저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왜냐면은 내용이 좋은 거지 네. 기획이 참신한 건 아니에요. 지금 블랙 레이블이. 왜냐면은 블랙 레이블이 계속 해왔던 거고. 저는 이제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여기도 아트 디렉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아트 네. 디렉터는 칭찬하고 싶어. 아트 이게 비주얼 디렉터라든지 그게 이제 네. 외부 네. 사람인지 네. 내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게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아트 디렉터의 능력이 컸던 것 같아. 비주얼 디렉터의 네, 역할이 네. 진짜 아트 디렉터나 네.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했어요. 금발을 시켰어?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네. 제가 느꼈어요. 얘 존소미는 금발이구나. 얘 캐릭터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트 디렉터적인 기획인데 그런 것들을 음악적인 기획, 엔터테인먼트적인 기획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것만 잘하면은 네. 얘는 글로벌 스타는 금방 돼요. 사실 유진스보다 더 잘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소미 씨가. 네. 그, 근데 그거 못 네. 해준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소미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1위는 옵니다. 근데 그때 그런 환경을 사실 연예인들이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그런 환경을 자기가 알아서 제 발로 찾아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 레이블에서 최대한 많이 성장을 하고 좋은 기회가 오면은 다 잡고 그렇게 좀 더 거국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좋은 기획자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네. 이 아이코닉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이미지를 가진 아티스트가 없어요. 블랙핑크 정도. 네. 블랙핑크 리사나 뭐 네. 제니 정도고 이 이미지는 뭐 유진스도 못 따라가거든요. 글로벌한 이미지예요. 이게 글로벌한 이미지죠. 네. 좀 더.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면서도 행복한 가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유진스는 이게 솔로가 조금 불투명한 그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조금 떨어져서 아직 많이. 그렇죠. 아직은 그리고 그렇죠. 워낙 브랜딩 자체가 소프티하게 브랜딩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왜냐면 글로벌 스타가 된다는 거는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만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가창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냥 다 탑티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유진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네. 아이브도 그래요. 아이브도 그렇고. 아이브도 그렇고 여자 아이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자 아이들도 사실은 개개별로 떼어놓고서는 봤을 때는 존서미보다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소미가 가진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도 세워놔도 살아남고 주인공을 깨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야 떡잎부터 남다르다고 하잖아요. 떡잎부터 남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딱 그 느낌이에요. 약간 딱 그 진짜 딱 뭐 하나만 딱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래 하나 글로벌한 히트송 하나만 있으면은 직전인데 쭉 나간다. 근데 그걸 못할 회사냐 덜 블랙 레이블이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게 블랙핑크의 연장선을 보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예. 좀 차별화를 주고 예. 지금 약간 BTS가 성공하기 직전의 느낌이에요. 이 전소미 씨의 맞아요. 느낌이. BTS도 그렇게 안 유명했어요. 저는 BTS 초반에부터 봤던 사람이니까 망해가는 모습을 더 많이 봤죠. 저도 저는. 그랬어요. 삼촌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어느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쵸. 한순간. 그 결정적 한순간이 운명을 바꾸는데 그래서 사주 따윈 믿지 말고 그냥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네. BTS가 유명해진 게 네. 뭐 피땀 눈물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에 쩌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쩌러라는 아, 노래는 맞아요. 사실은 네. 국내용 노래였어. 내수용 노래 네. 완전. 근데 거기서 감성이 보이니까 네. 뭐 그다음에 피땀 눈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존섬이는 쩌러 수준까지 온 거지. 그러네요. 네, 쩌러 수준까지 온 건데 이제 글로벌한 뭔가 하나만 나와주면은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방시혁 씨가 천재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 방시혁 씨의 그 초이스를 보면은 기획자로서의 한 번 건너뛸 때마다 거의 뭐 업그레이드가 몇 배로 돼요. 배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구나. 선택을 초이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재인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런 시장에 관련해서 천재적인 기획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소미 씨가 잘 되려면은 지금 음악 다 좋고 다 좋은데 시장 이 아이돌 산업 말고 글로벌 스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글로벌 스타 메이커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네. 정말로 가감하게 네. 미국으로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현지 네.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 레이블이 전소미가 아니라.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게 CL도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됐었고 스쿠터 브라운을 만났었거든요. 지금 아, 하이브 아메리카 총이사인. 그것도 쉽지 않구나. 근데 스쿠터 브라운이랑 만난데도 그게 안 됐었으니까 뭔가 그 비하인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만 봤어가지고 근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퍼스트는 네. 노래요, 노래. 네, 노래 일단 잘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얘기했던 외국의 유명한 네. 그런 현지를 잘 아는 작곡가들을 네. 함께 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생각이 되네. 그러면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 진짜 제가 봐도. 저는 사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한 25살쯤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내년? 만약에 뭐 지금처럼 텀이 있다고 하면은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이 다음 앨범이 중요하고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 레이블 관계자분들도 참 고생일 텐데 이거 고민하느라 하지만 더 머리가 빠지는 왜냐하면은 해야 할 되긴 필요가 해요. 있어. 왜냐하면은 네. 회사가 급상정할 거예요. 이 존소미 때문에. 그쵸. BTS 때문에 하이브가 급상정, 빅히트가 급상정한 것처럼 이게 더 블랙 레이블이 물론 이제 YG 산하이긴 하지만 YG는 아니잖아. 근데 블랙 레이블이 하이브의 정도의 어떤 네. 회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네. 이게 또 좀 이게 그 블랙 레이블이 뉴진스 같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뉴진스 하면서 말씀드린 게 네. 철저하게 감각적으로 가는 루트가 있고 네. 뭔가 사변적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네. 뉴진스가 후자거든요. 감각적으로 가는 게 YG였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 색깔을 지금 블랙 레이블이 지금 계승을 했잖아요. 네. 계속 기여를 해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판가름 날지 이제 네. 비추가 주목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설은 네. 감각적인 게 이깁니다. 맞아요. 네, 감각적인 게 이기고 더 대중성 확보하기 쉽고 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걸 잘 병행을 하면은 네.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더 블랙 레이블이나 뭐 존소미님이 저희 영상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저희가 한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꼭 보고 네. 참고를 하셔서 네. 정말 더 큰 네. 아티스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몇 년 안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저 재능이 못 될 수가 없고 맞아요.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니까 네, 맞아요. 계속 좋은 폼을 유지를 하는 게 계속 자기 개발하고 네. 그리고 사주 믿지 마시고 사주 같은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네네네. 자기 운명은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고 네네, 맞아요. 그 운명을 도와줄 수 있는 인연들을 꾸준히 찾아다니세요. 네. 그러면은 1등이 뭡니까? 역사에 남는 글로벌 스타, 레전드가 될 수 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쵸? 네, 맞아요. 이 지금 전소희 씨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도 역사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네. 기대하면서 네. 네. 화이팅 한번. 네, 화이팅 한번. 돈소민 씨, 네. 화이팅! 화이팅!